예. 이게 만약에 입법이 안 되고 나가기가 되면 자본주의 승리다. 정의의 승리다. 저는 그날 자축하면서 맥주 한잔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재건축 실거주 2년 거주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법안이 지금 잠수 탔습니다. 네, 깜깜 무소식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난해 정부가 6.17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서 재건축 실거주 2년 요건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해 10월 국토위 법안 소위에서 논의된 이래 진전을 보지 못하고 현재 아직까지도 계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난해 10월이니까 벌써 7개월이 지났는데 진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들이 뜨겁습니다.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가 전월세 시장에 대한 불안입니다. 자, 실거주 2년 규제를 예상한 재건축 아파트들이 조합 설립에 속도를 내고 소유주들이 실거주를 위해서 지금 막 이사를 들어가다 보니까 집값을 오히려 끌어올리고 전월세 시장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법이 실거주 2년에 대한 것이 시행이 되면 세입자들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재건축 단지들이 30년, 40년 이상 노후해서 전세가가 주변 시세 대비 50%까지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규제 시행으로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위해서 계속 들어가게 되면 세입자들이 밀려나서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것이고 인근의 전세시장에 불안이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집주인으로부터 실거주를 해야 해서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는 세입자들이 또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다른 집을 구해야 되는데 불과 2년 전 입주 당시 전세 가격은 50% 넘게 올라서 이주하고 싶어도 이주하기가 어렵다는 얘기 하시고 계시고요. 자, 그다음에 자녀 교육 문제로 이사 가는 것도 어려워서 인근 몇 없는 소형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을 매수해서 그런 매물조차도 가격이 다시 덩달아 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2년 실거주 하다 보니까 세입자들 분들이 이사를 하면서 인근 지역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얘기였어요. 자, 또 하나입니다. 규제안이 오히려 집값을 부추겼다는 지탄을 받고 있는데요. 도정법 개정 전까지 조합 설립을 완료하면 실거주 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오히려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조합 설립에 속도를 냈고요. 조합 설립 전 막판 거래로 인해서 가격 상승에 불씨가 되어 가격을 엄청나게 끌어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분위기입니다. 최근 재건축 재개발 사업 단지에 공공성을 요구하더라도 사후 행정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인센티브 지원을 제공하는 등 정비사업 관련 분위기가 과거에 비해서 정책 기류가 완전히 바뀌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강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2년 거주라는 갑자기 폭탄이 떨어지면 과연 이 법을 통과시키게 되는 여당에서 과연 눈치 안 보고 통과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관측도 우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정부의 정책에 외면받는 이유는요, 시장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년 거주 얘기가 나오니까 전월세 시장 불안해졌고요. 인간 집가에 대한 것도 불안해졌고요. 재건축 가격 상승했습니다. 자, 정책의 기조가 바뀐 상황에서 2년 실거주 과연 통과가 될 거냐에 대한 관심도 많이 생기게 되는데 만일 통과가 안 된다면 재건축 실거주 안 해도 되니까 매수해도 되는 건지 매매 가격이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건지, 전월세 시장은 다시 불안해지는 건지, 이런 안정화가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관심 가져 하시는 것 같으셨어요. 자, 수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규제라고 생각해요.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유권에 기여한 새 아파트를 줘야지, 갑자기 거주권이라는 게, 거주 의무라는 게 나와서, 네네. 2년 거주 의무 안 지켰으면 너는 새 아파트를 받을 자격도 없고, 나라에서 땅을 뺏어가겠다. 그냥 너 그렇죠. 적당히 청산 돈 주고 네 재산을 뺏어갈 거야. 어떻게 이런 걸 입법하겠다라고 말을 꺼냈는지 솔직히 전 당시 6.17 나왔을 때도 욕이 나왔죠. 뭐 그때도 그런 논조를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산 뺏어가는 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들어갈 수 있다, 입법하겠다라고
꺼낸 것 자체도 저는 납득할 수 없고 이건 당연히 철회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법이 안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정상이죠.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이고 실제 이제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나 하시는 분들은 만들어 넣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이분들이 왜 이걸 지금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느냐. 제가 반대한 이유는 이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다고 하면 지금 이걸 밀어붙이지 못한 이유는 눈치 보고 있는 거잖아요. 당장 뭐가 문제가 돼요? 거주 의무 요건을 맞췄더니, 그러니까 실거주, 내가 가진 집에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되는 게 정의다라는 거에 기준을 맞췄더니 뭐가 문제가 돼요? 이 아파트는 전부 실소유자만 살아야 되는 거고, 지금 세입자들이 쫓겨나면서 세입자들이 길거리에 나앉아버리는 상황을 이 제도가 유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임대차 입법 작년에 하고 나서 전세가격, 신규 주택 전세가격 폭등한 거 이미 눈으로 목도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것도 하면 이제 음마아파트 전세 가격이며 이 전국의 재건축 아파트들 난리 나는 꼴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호하겠다고 했었던 약자들 보호를 하겠다는 게 자기들이 입법하는 내용으로 망가지는 거 또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칼은 꺼냈는데 무도 못 깎아먹고 아씨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죠. 저는 당연히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이런 부작용도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저는 철회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내용 때문에 실거주 2년 때문에 이걸 채울 수가 없어서 청산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이 나올 거고 지금 그 내용 때문에 이 법을 지금 또 하나의 부작용을 얘기하셨지만 이거 도입할 거고 이거 이전에 조합 설립된 곳은 봐주고 그 다음부터 하는 곳은 안 봐줄 거니까 빨리빨리 조합 설립해라라고 해서 그 기준 때문에 사실 또 수요가 쏠려서 압구정 같은 곳은 가격이 폭등한 그렇죠. 원인이 되기도 했잖아요. 단기 맞아요. 폭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처리하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제 개인의 생각일 뿐이고 또 이 위에 계신 분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고 또 저와 의견이 다른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법안이 통과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부동산에 관련된 불만 섞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자, 그런 상황에서 과연 여당이 안 그래도 지금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 이 법을 무리하게 또 강행해서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냐 라고 예측을 해보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이 시장의 반응이기도 하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지금 삼청대잠이라고 불리는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 이 지금 삼청대잠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놨고 그렇죠. 또 연장 그러니까 지금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끔 또는 이제 압구정지구라든가 지금 요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파트 지구 3곳이랑 성수지구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으면서 거래가 딱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입주 하는 사람만 살 수 있게끔 이거 잠그면서 거래가 사라졌어요. 저는 이것도 동의하지 않아요. 이것도 과도한 개입이라고 납득할 수 없는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의견.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서 어떤 한시적인 수요의 억제는 막는 그러니까 실제 거주할 사람한테만 토지거래 허가를 내서 매수할 수 있게끔 해주면서 진입장벽을 세우는 게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존 아파트, 새 아파트들은 실수요 목적으로 매수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건축 아파트는 지금은 되게 열악하기 때문에 그걸 감내하면서까지 진입하는 수요들은 상대적으로 제한된다. 몬테크 다 각오하고 난 실수요로 여기에 갈라 이런 정도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가 상대적으로 제한이 되는데 차라리 만약에 규제가 필요하다, 규제의 필요성을 고려한다고 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본주의에서, 우리 자본주의에서 추구하고 있는 큰 가치를 훼손하는, 갖고 있었지만 너 여기 이 집에 살지 않았으면 재건축할 때 네 집 내놔라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제를 넣지 말고, 제한적으로 되게 규제하에서 가격이 상승을 억제하는 이런 상황일 때에는 제한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사람만 살 수 있게끔 제한적으로 어떤 그런 규제를 해서 막는 정도로 그냥 가는 게 맞지. 이런 걸 입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 이게 만약에 입법이 안 되고 나가기가 되면 자본주의 승리다.
정의했습니다. 저는 그날 자축하면서 맥주 한잔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편협하고 편향적이에요. 양해해 주세요. 그냥 감안하고 와주세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수다 풀 수도 있지 뭘. 생각이 다른데 전혀 반대편에 있는 목소리 얘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데 이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재건축 2년 실거주를 해야 한다라는 발상은 결국은 그렇게 얘기하면 시장에 매물을 내놓겠지?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얘기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렇게 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매물 자체가 실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입주하자, 들어가자 라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시장에 네. 그래서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기고 있냐면 그거 아세요? 요새 집에 사람들이 많이 머물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식의 실거주를 강조하는 이런 분위기가 생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래된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단 말이죠. 요즘 가장 특수가 어딘지 아세요? 인테리어 업계. 맞아요. 그게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재건축에만 얘기가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전 세계적인 트렌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인테리어 업계, 넓은 집에 대한 욕구 이게 엄청 커졌어요. 이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재건축하고도 맞물리면서 그게 같이 맞물려 있네요. 그냥 그렇죠. 실입주 해야 되니까 그냥 낡은 집 좀 인테리어 해가지고 앞으로 이주할 때까지 살게 하면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예. 해외 사례도 보면 재택 이런 게 많아지고 하면서 집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인테리어 아주 붐이라고 해요. 같이 맞물려 있네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생방송 기념으로 제가 한 분을 섭외를 좀 해봤어요. 통화 연결을 좀 해서 네. 분위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이슈들이 싹 다 몰려있는 곳이 사실 한 군데 있더라고요. 네. 그 대치동 음마 아파트. 음마. 네. 금마를 꿈꾸는 음마 아파트. 예, 부동산 마트 이우정 대표님이랑 같이 네.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통화 상태가 일단은 스피커폰으로 할 거라서 양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네, 요새 2월 1일자로 뭐 시장이 조용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강남 시장 동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지금 대치동 음마아파트의 부동산 마트 이우정 대표님이랑 같이 강남 시장 상황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재건축 실거주 2년 시행하겠다라는 얘기하고 나서 이제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다 소유자들이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 먼저 한 적이 있으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얘기를 못했던 것이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공약을 걸었을 때 그때 어떻게 시장이 반응했는지. 자, 이번에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또 묶이셨잖아요. 대담청 묶이실 때 거기에 따라서 또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리고 재건축 2년 실거주 보류와 관련돼서는 또 강남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궁금한데요. 자, 일단 하나씩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오세훈 시장의 재건축 활성화 관련돼서 얘기 나왔을 때는 어떤 얘기들이 있었나요? 처음에 이제 그 오세훈 시장님 이제 강력하다고 이제 선거 당선될 것처럼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네네. 사람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컸어요.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뭐 곧 진행되는 분위기가 있는 것처럼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뭐 재건축이 빨리 될 거라고 바라진 않아요. 사람들도 기대가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고객들이. 그러니까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더 관심도를 높고 그런 문의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으로 인해서 재건축 활성화 얘기를 꺼내니까 관심이 올라갔다. 예. 관심이 호가에도 영향을 미쳤나요? 호가는 사실은 매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네. 그 계속 상승세가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계속 호가는 오르는 상황이었거든요. 뭐 토지거래 허가 이후로 나올 수 있는 매물도 없고. 네네.
뭐 그러다 보니까 호가는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이후에 급선회를 했잖아요. 그 재건축 예. 시장이 갑자기 막 뜨거워지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막 받기 시작하고 가격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예. 재건축의 얘기는 지금 싹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예. 다 재개발 쪽으로 넘어갔는데 지금도 여전히 관심이 여전한가요? 재건축에 대해서? 예, 뭐 그거 관심을 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한데 여기 음마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정비구역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당장 뭐 조합을 설립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기대를. 아, 그래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실입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실제 많은 사람들이 실입주를 하고 있나요, 지금도? 예, 실입주는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네네. 그리고 실입주를 그 여건상 안 되시는 분들이 실제로 비워둔 집도 되게 많아요. 아, 그냥 비워뒀다. 예, 아. 그냥 2년 내보내고선 임차인 내보내고선 그냥 공실로 비워둔 집도 전입신고만 해놓으시고. 아, 그렇죠. 그것도 가능하죠. 전입신고 해놓고 비워놔도 네, 예. 실입주로 카운트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이번에 또 뭐 재건축 2년 거주 관련된 부분이 지금 국회에 보류되고 있다. 그래서 무산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해당 사항은 없겠지만 혹시 인근에 있는 강남 지역의 반응은 어떤가요? 뭐 사실 그러니까 그 입법하신 의원님도 음마를 소유하고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리고 그 부분도 실거주도 안 하셨고요. 네네. 자기 목을 주는데 뭐. 그리고 이게 진짜 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아, 자기 목에 칼을 겨눈 거였네요. 예. 아. 그리고 뭐 다른 지역들도 이것 때문에 뭐 일단은 민감해한 분들이 되게 많으셨는데 이게 근데 참 아직도 근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정확히 아무도 예상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 불안해는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불안해하고 있다. 예. 좋습니다. 자, 6월 1일자로 지금 양도소득세 중과 문제하고 예. 그다음에 그 전월세 신고제 관련된 부분이 이제 시행이 됐는데요. 이거 시행에 관련돼서는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 양도세 중과하고 뭐 전월세 신고제 관련해가지고 미리 뭐 몰랐던 게 아니니까 예상했었던 일이니까요. 네네. 미리 다 공포가 돼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6월 1일 기준으로 가장 큰 이슈는 그러니까 지난달 5월 달보다 4월 달에 굉장히 많은 증여가 일어났어요. 엄마 아파트는. 아, 4월에 미리 예, 준비한 거네요. 예, 5월 달에는 별로 많진 않았지만 4월 달에 그러니까 공시가 오르기 전에 증여를 하신 거죠, 다들. 증여 계획이 있었던 분들은. 네. 그리고 또 5월 달에 특이사항이 네. 그 재산 분할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재산 분할을 왜 하죠? 그러니까 이혼하신 분들이요. 서류상. 아, 그래요? 왜 이런 일들을 할까요? 그 보유세 관련해가지고 네네. 종부세 관련해가지고 다주택자들이신 분들이 하나씩 나눠갖고 이혼하셔가지고 서류상 나누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제가 등기부등본을 전체를 열어보면 1년에 한 건 정도가 재산 분할이 나왔는데 네네. 4월 달에만 5건이 나왔거든요. 아, 4월 달에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다주택을 피해가겠다는 거죠, 지금? 예. 아, 그래서 재산 분할로. 그렇죠. 2주택하고 3주택하고 또 하늘과 땅 차이니까. 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6월 이후에 전월세 신고제 관련돼서는 특별한 동향은 없나요, 이거는? 예, 특별한 동향은 없고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거는. 뭐 어차피 신고하는 거야. 뭐 중개사무소에서 다 해줄 거고. 네네. 크게 뭐 고객들이 신경 쓰는 것 같진 않아요. 그거는. 과세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와요? 신고하면 나중에 과세할 것이다. 근데 그게 사실은 신고를 안 해도 어차피 확정일자 받고 뭐하고 다 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계셨거든요. 아,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예. 그래서 신고는 그냥 형식일 뿐이다. 예.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예, 그거에선 크게 의미를 안 두시는 것 같더라고요. 신고에 대해서는. 금액이 워낙에 크니까. 빠져나갈 방법도 없고 우회하는 방법도 없고 여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니까. 예, 그렇죠? 어차피 확정일자 받으시면 다 국가에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미 알고 있었죠. 이미 알고 있어서 예. 그렇군요.
네. 일단은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들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네. 좋은 정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수장님 궁금한 거 없으시죠?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이, 그러니까 최근에 뉴스 중에 되게 이슈화 됐던 게 뭐가 있었냐면, 신혼부부들이 결혼 안 하고 혼인신고 안 하는 얘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서, 당연히 요즘의 세태에서는, 했던 결혼도 없던 걸로 하고 이혼하는 게 유리한, 재테크 측면에서 유리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코멘트한 적이 있는데 실증적으로 음마 아파트에서 월 5건의 사례가 나왔다는 걸 보니까 현장에서는 그냥 사실 뭐 10여 년 전의 내용이 또 반복되고 있구나. 예. 근데 그게 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바쁘신 와중에, 네, 이렇게 인터뷰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네, 좋은 시간 마련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의 반응도 그러네요. 네.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으려고 이혼한다는 얘기들이. 이게 진짜 10여 년 전과 완전 차원이 달라요. 그때는 종부세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그렇죠. 이 종부세 중과가 이게 세금 내다 이혼하게 해서 실제로 이혼할지도 몰라요. 세금이 막 억대로 이렇게 나와버리면 야 그걸 우리 이혼하고 그 돈을 마시는 거 사 먹는데 쓰자. 좋은 데도 아니고 그게 더 이득이지. 그거 세금 내고 세금 낼 돈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진짜 이혼하겠어요. 그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네. 예전에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종부세가 처음으로 시행이 됐을 때 제가 그 당시에 강남에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잠실이었나? 네. 종부세가 세대별 합산이었어요. 세대별. 처음에. 맞아요. 처음에 그랬죠. 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면서, 이거 종부세 피하려면, 그럼, 이혼하면 되겠네. 그럼 우리 편하게 그냥 서류상으로라도 그냥 이혼합시다. 하셨던 분들이 실제 이혼으로 간 케이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별로 추천하지 않는데, 자, 그렇게 하는 방법이 과연 올바른 방법일까? 이게 정책이 오히려 사람들을 결혼을 못하게 하고, 이혼을 못하게 하고 애를 못 낳게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애 없다고 난리든지 이걸 오히려 좀 더 못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쭉 나눠봤는데요. 특히 생방송 오늘 진행이 됐고요. 전화 인터뷰 관련된 부분도 진행이 됐는데 사실 소리가 깔끔하게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아직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좀 더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화질과 관련된 이야기도 주셨었는데, 네, 이것도 저희가 차츰차츰, 네, 개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요. 완벽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남 재테크 스터디님, 저희 아이스 아메리카노 맛있게 사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또 올라온 거예요? 아까 보내주셨는데, 이게 얘기 중이라서 말씀 못 드렸어요. 그랬구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수장님이 챙겨주시는데 저는 정신이 없어요, 지금. 자, 이번 주, 네, 크게 3가지 이야기를 갖고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이번에 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작년 말부터 짬짬이 잠 안 자고, 네. 안 먹고, 네. 그러고 나서 책을 썼는데, 네. 제목이 대박나는 부동산 중개, 핵심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조영준 지음 매일경제신문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오늘 받았거든요. 아직 읽어보진 못했는데 책이 무려 거의 4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384페이지. 네, 그러니까 384. 네, 엄청 두껍고 많이 내용을 꽉꽉 눌러 쓰셨어요. 그러니까. 중개업 창업하신 분들 또는 중개업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의 어떤 업그레이드 그런 걸 위해서 네. 열심히 그냥 밀도 있게 부분 나눠가지고 아주 그냥 이 목차 카테고리 어떻게 정하는지부터 되게 고민하시는 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사실 오늘 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받아서 봤는데 나름대로 너무 가볍게 쓰면 중개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도움이 안 될 거고 또 중개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쓰면 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실 거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사실 내용을 전면
수정을 하면서 좀 분량이 많이 늘었어요. 서점? 네. 언제 헷갈려요? 예스24에 지금. 예스24 가면 지금 사실 수 있다고 하고요. 아직 오프라인 서점에는 안 빨리. 오프라인은 아직 온라인에만 지금 깔렸고, 네네. 좀 있으면 오프라인 서점에도 깔리겠죠? 저도 그러겠죠. 주변에 네. 이 중개업 하시는 사장님들한테 사서 좀 나눠드리고, 부동산 스터디 카페 중개업 하시는 사장님들께도 좀 네. 신청받아서 네네. 좀 선물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놓고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네.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게 잘하고 있었던 건지, 좀 이렇게, 아무래도 이 중개업 경쟁력 관련해서 엄청 연구하시고 많은 제자들을 키워내신 또 이 분야의 우리나라 탑티어 전문가 아니시겠어요? 우리 조영준 교수님이. 그래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사서 보셔서 힘든 시기에 도움이 되시면 좀 계약 하나 더 쓰는데 보탬이 되고 또 이 고객 관리 더 잘할 수 있는 그리고 홍보 더 잘할 수 있는 중개 수수료 더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네, 그런 있습니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그러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책 쓰시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네.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게끔 했고요. 그리고 또 그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관심 있는 분들. 이거 먼저 보시고 그리고 접근을 하시면 이 직업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도 미리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러네. 앞으로 중개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도 중개업이 진짜 힘든 직업이에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뭐 대충 계약서 써주고 돈 받는 그런 직업 아니에요. 그래서 중개업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뭐 이렇게 부동산 할 일이 많아. 그런 걸 좀 경험해 보시고 싶으신 입장에서도 한번 읽어보면 중개업에 꿈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좋은 책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